이평선만 잘 봐도 매매 타이밍이 보입니다. HTS를 설치해서 차트만 보면 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초보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이평선을 이해하면 매매 타이밍이 보입니다. 주가가 어디에서 반등할지, 어디서 팔아야 될지 감이 안 온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평선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 활용법, 그리고 실전 차트, 예제와 매매 전략까지 이 영상으로 이평선에 대해서 마스터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란 뭐냐? 이동평균선,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HTS에 보면 MA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동평균선인데 이름 그대로 이동,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가 이동하는 것을 평균을 내서 선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보조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HTS를 설치하면 크게는 아마 3개의 선이 있을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또는 어떤 증권사에서는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4개가 나오게 되고,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단기로 3일 이동평균선, 7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등등 각자 이동평균선들을 더 추가해서 쓰시는 경우들도 많지만, 일단 가장 대표적인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설정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이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5일, 20일, 60일, 120일입니다. 자, 5일이라는 건 5일 동안에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5일이겠죠. 그래서 월요일날 종가, 그 다음에 화요일날 종가, 수요일에 종가, 그 다음에 목요일에 종가, 금요일에 종가를 다 합쳐서 평균을 냈을 때가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그 뒤에 6일, 7일, 8일 쭉 그 평균들을 연결을 하는 게 바로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이라면 단기적인 주가의 평균값일 테니 보통 주가의 단기적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기에 쉽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서도 보통 단타,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좀 많이 하며 최근의 매수세들을 반영해서 움직인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은 바로 20일 동안에 대표적으로 한 달이 20일 정도가 됩니다. 주말 연휴 기간을 빼고 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5거래일이고 한 달에 평균적으로는 4주 정도가 되니 20일 동안은 한 달이라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20일은 보통은 스윙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스윙이라는 게 보통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보유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스윙 투자라고 하는데, 이 스윙 매매를 할 때 중요한 지지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게 20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합쳐서 단기 이동평균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중기입니다. 자, 5일이 일주일이고 20일이 한 달이라고 했으니 60일이라는 것은 바로 3개월, 한 분기를 의미합니다. 한 분기 동안에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1월, 2월, 3월 달에 장사를 어느 정도 잘했느냐를 바로 3개월, 한 분기 동안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그래서 60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실적, 기업의 장사가 얼만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매 동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올라갈 때는 보통은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성격을 갖게 되고,
반대로 60일 이동평균선 밑에서는 수급의 힘이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매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래선, 특히 세력선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0일 같은 경우는 바로 한 분기를 두 번 합치면 120일, 바로 반기가 됩니다. 반기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120일 이동평균선, 반년 동안의 기업의 어느 정도 업황을 의미하겠죠. 한 분기만 실적을 잘 뽑아내고 다음 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지만 1분기에 실적 좋고 2분기에도 연속적으로 실적이 좋다면 6개월 동안의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12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이면서 기업의 장기적인 흐름, 업황의 흐름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기선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좀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전 차트를 하나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라는 종목의 차트입니다. 자, 지금 이 주가 캔들과 그리고 이 검은 선이 있는데 검은 선은 바로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과 현재 캔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떠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야 됩니다. 자, 바로 뭐냐 그러면 캔들은 보통 이 5일 이동평균선을 크게 떨어뜨리지 못하고 5일 이동평균선과 붙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에서 크게 벌어지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가다가 이평선은 여기에 있는데 캔들은 이만큼 갭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5일 이동평균선에 붙으려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가와 5일 이동평균선은 붙어서 움직인다. 붙어서 움직이는 가운데 이렇게 확산을 하게 되면 다시 수렴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갭상승을 한다라든지 또는 반대로 5일 이동평균선과 주가하고 개파락으로 수렴을 한다면 다시 이동평균선에 붙으려는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단기 매매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주가는 5일 이동평균선을 붙어서 움직입니다. 붙어서 움직이는 가운데 5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이탈을 하게 되면 아래로 붙어서 움직이다가 5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 5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성격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단기 매매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가 5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단기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반대로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내려가다가 처음으로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려다 놓으면 그 다음 날에도 단기 반등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단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5일 이평선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제가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을 지우고 20일 이동평균선을 하나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20일은 2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이고 그게 기간이 연장되면서 점을 연결을 하다 보니 선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빨간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방금 봤던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의 차이점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주가와 붙어 움직인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에 20일은 주가와 21일 간에 벌어졌다가 수렴했다가 벌어졌다가 수렴했다가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붙어서 움직이지는 않고 보통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5일 이동평균선보다 길게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반대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조금 더 길게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익 매매의 지지와 저항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하기도 한다라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21 이동평균선을 지우고 6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설치를 해보고 여기에다가 이동평균선을 조금 굵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일 이동평균선은 연두색 선인데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60일은 한 분기며 한 분기 동안의 기업의 실적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력선, 기관과 외국인들이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선입니다. 자,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 강하게 하락한다라는 것을 우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상승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소위 세력들이 주가를 떠났다라고 하게 될 경우 바로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했을 때고 세력들이 다시 들어오고 매집을 한다라고 할 때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왔다 갔다 하다가 6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갈 때 보통 세력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도 보면은 이렇게 장기 추세를 보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주가보다 위에 있을 때 매매한다라는 건 불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며 60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주가가 훨씬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이평선이 상승 추세냐 아니면 꺾였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도 주가의 탄력도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5일선,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1 이동평균선은 조금 굵게 해보겠습니다. 굵게 해보면 기업의 장기적인 주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121 이동평균선은 보통은 업황을 의미하는데요. 자, 요것도 역시 이동평균선이 점점 장기로 가면 장기로 갈수록 주가가 한 번 이탈하면 엄청 길게 하락하고 한 번 상승 돌파를 하면 길게 상승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기 이동평균선은 장기 투자자들의 장기 흐름을 판단하는 데 쓰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이런 성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매매 타이밍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동평균선 하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골든크로스라는 건 단기 이동평균선. 단기가 뭐였죠? 5일과 20일입니다.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이 60일이나 120일 이동평균선 같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상향 돌파를 할 때가 바로 골든 크로스라고 하며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유가 뭘까를 한번 다시 되돌려 보면서 우리가 매매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동평균선을 120일을 지우고 2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게 되면 자, 12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이 일단은 데드크로스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를 할 때 이게 바로 데드크로스입니다. 단기 흐름이 단기 이동평균선은 단기 주가의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의 주가가 강하게 이탈을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장기로 가면 장기로 갈수록 이동평균선도 완만합니다. 단기는 가파르고요. 근데 완만한 이동평균선을 단기로 강하게 이탈을 했다라는 것은 강한 하락 신호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데드크로스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 전환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락 신호로 손절 타이밍을 고려하거나 매도 관점으로 고려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색 2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자, 아직은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기로 하락을 하다가 데드크로스가 나왔다가 쭉 하락 후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내죠.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내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길게 상승하려고 하는 성격을 갖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골든크로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골든크로스는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을 딱 뚫을 때입니다. 근데 단기와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데드크로스도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보면서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일반적으로는 지지와 저항의 성격을 갖고도 있긴 합니다. 자, 왜일까요? 5일 이동평균선은 5일 동안의 평균 값입니다.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은 20일 동안의 평균 값이죠. 그럼 20일 동안에 사람들의 매매 평단가라고도 어떻게 보면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매매한 평균 값인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지지받고 상승을 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더 긴 이동평균선일수록 지지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매수 타이밍으로 활용하며, 반대로 상승 중인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 같은 조금은 중기 스윙 관점의 이동평균선을 딱 저항 맞으면 하락 전환하려고 합니다. 왜?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사람들의 평균값이 오면 사람들은 본전 매도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해하시고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상 보게 되면 이런 케이스죠. 삼성전자가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상향 돌파를 했다가 떨어지면서 122일 이동평균선에서 여기 좀 며칠 머무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여기에 단기로 추가로 더 급락은 했지만 다시 올라오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장기 이동평균선은 지지, 매수 타이밍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저항이라는 거는 바로 20일이나 60일 같이 단기에서 스윙 관점의 이동평균선들입니다. 이런 구간들이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역배열에서는 맞고 떨어지게 되는 저항의 역할을 또 한다라는 점도 우리가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의 성격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자인지 또는 장기 투자자인지, 단기 투자자라면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 위주로 빠르게 매매 결정을 하셔야 될 거고, 장기 투자자라면 60일이나 120일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추세를 보고 매매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평선은 주가의 흐름을 읽는 지표이며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를 찾아내는데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을 잘 활용해서 매매 타이밍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실전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어떻게 활용해 오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이평선만 봐도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랜빌의 법칙이라는 강의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